그건 그냥 지난해 파묻힌 거잖아. 그건 발 걸린 거. 발보다 말을 왜 이렇게 꼬불꼬불한 글씨. 여기는 뒤집어. 무슨 렌즈? 테그라를 왜 가운데 동그라미 쳐놨어? 나는 색깔 있는 거 배경으로 정했어. 색깔 있는 렌즈는 2만 원도 안 해. 하여튼 그래서 통계를 조금 복습을 하고 저기 뭐지? 앞에가 한 번 했으니까 앞에는 이산 확률 변수고 뒤에는 연속 확률 변수고 뭐 두 가지로 나눠지겠지. 그러니까 이산이 떨어져 있다 이런 말이니까 얘는 확률 분포한 표를 이제 만들어서 평균하고 통계 분산하고 이런 걸 구해야 되는데 저 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물어보는 게 결국 확률이라 가지고 얘는 확률 물어보는 거랑 똑같고 연속 확률 변수는 우리가 이제 그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 확률 밀도 함수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려면 얘가 이제 양수여야 되는데, 그치?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의 전체 넓이가 1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가 전체 영역이라고 이렇게 잡으면 이 fx dx가 1 양수면서 1을 만족시키면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확률 분포표에서는 평균하고 이런 거 구할 때 우리 이제 여기서는 이제 확률이 하나씩 떨어져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쓰잖아. 그럼 이쪽에서는 확률이 얘가 확률이지 얘가. 그래프를 막 이렇게 이제 그려놨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요 fx라는 값을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이제 dx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f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네 둘 곱한 게 이제 확률이래, 그지? 얘는 전체를 이제 넓이를 1이라고 봤으니까 넓이분의 넓이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균을 우리가 이제 구하자라고 하면 확률 요 분포표에서는 이 확률 변수하고 확률을 이렇게 이제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그 평균인데 이쪽에서는 그러면 요게 확률이니까 여기다 확률 변수를 하나 더 곱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이게 확률 변수고 여기에다가 확률을 이렇게 곱해서 이제 평균이 된대,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응용하는 게 뭐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x sin x dx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응용할 수 있다 그랬지. 여기를 놓고 보면 여기가 0부터 파이까지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양수지? 그 다음에 요 부분 넓이가 얼마지? 2죠, 2. 2니까 얘 넓이를 1만 만들면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들 수 있겠네. 그럼 얘를 2를 이렇게 나눠주시면 넓이가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 2를 원래대로 이렇게 곱해주면 요게 평균이야, 평균, 그지? 그럼 이렇게 생긴 거에서 평균이 당연히 이 가운데 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2 곱하기 평균이 2분의 파이라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네. 이게 대칭이 됐을 때는. 그러면 이제 그 뭐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는 거니까 이제 제곱의 평균을 이제 나타내는 식이 얘를 이제 제곱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통계는 쉬워가지고 기본 문제는 한 개 정도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응용 형태로 이제 나올 거라서 나중에 이 논술 문제를 몇 개를 조금 뽑아주긴 할 건데, 이 연속 확률 변수 문제도 한 문제 정도 낼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적분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확률 밀도 면접 문제 중에는 막 확률 밀도 함수 정규 분포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뭐니? 이게 어디 거더라? 그
디디스트 면접 문제 중에서 정기분포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얘기를 하고 뭐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그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있거든. 이거 우리 잘 안 외워놓잖아. 뭐지? 외워 이제. 이거였나? 이게 그 정기분포에서 확률 밀도 함수죠? 이거? 그런데 그래서 얘 대충 큰 형태로 보면 이제 요런 거 되는 거잖아. 치환해서 큰 형태로 보면 요거 이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이제 대칭형의 종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넓이 구하고 뭐하고 이제 이런 걸 조작을 하면 확률 그 정기분포에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65페이지에서 뭐지? 이산확률 분포는 이제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게 이제 메인이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뭐 우리 1번은 원래 확률이 나오게 된 이제 계기가 된 문제라서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를 넣긴 했는데 그 4번을 던져서 먼저 이기면 우승이고 뭐 지면은 준우승이고 예. 그래서 이제 A가 2승 1패를 한 상태에서 경기를 이제 중단했대. 2승 1패 3경기를 한 거죠. B는 1승 2패. 자, 그래서 그 일단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럼 뭐 확률에 의해서 이제 나눠줄 때 하고 기대값에 의해서 나눠줄 때 하고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둘이 이제 사실 비슷하대. 실력이. 그러면은 A가 2승 1패하고 B가 1승 2패 했는데 우리가 7전 4선승제인 거죠. 그러니까 4번을 먼저 이기면 끝나는 게임이잖아. 뭐 한국 시리즈 이런 것처럼. 그럼 이제 확률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B는 남은 4경기에서 3승을 해야 돼. 그지? 그럼 이제 4차전, 5차전, 6차전, 7차전 중에서 3번을 이기면 끝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8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이니까 B가 이길 확률이 16분의 5가 되는 거고 B 아니면 A가 이기니까 16분의 11이 돼서 원래는 11대 5로 나눠줘야 된다. 뭐 이게 이제 확률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건데 페르만은 이렇게 해서 풀고요. 파스칼은 이걸 경우의 수로 쭉 나눠서 11대 5로 나눠서 풀었대.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값을 하면 여기는 우승팀이 5를 받고 준우승팀이 3을 이렇게 나눠서 받으니까 이때는 이제 우승팀이 몰빵해서 받는 거고 이때는 5대 3으로 나누면 A의 기대값을 이제 구해볼까요? 그럼 얘는 우승을 하면 5를 받고 준우승을 하면 3을 받으니까 우승할 확률이 16분의 11이고 준우승할 확률이 16분의 5니까 얘는 16분의 70이 이제 기대값이 되죠. 근데 B는 우승할 확률이 이제 16분의 5고 준우승할 확률이 16분의 11이니까 16분의 25, 33 하면은 58 이렇게 70대 58로 나눠주면 기대값으로 나눠주는 거고 11대 5로 나눠주면 확률로 나눠주는 거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의미 있는 애들 위주로만 볼게. 이제 4번.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서 나올 수 있는 건데 우리 이제 그 1학년 때 1학년 얼마 안 됐네. 이번 1학년은 막 이런 니네도 그런 거 측정할 때 막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 이걸 꼭 쓰고 답을 내야 됩니까? 여기서 바로 답을 내도 되지 않아? 추감산에서 이거 안 썼다고 바꿨어. 1학년은 그 선생님이 중학교에서 올라오시는 선생님이라 중학교대로 특별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뭐 알파 베타는 얼마 이런 거 안 써도 다 같아. 그래서 한 선생님 평균이 2점이에요. 2점. 무슨 쌤이? 이준호 쌤? 30점 만점에 2점이면 엄청 장난이야. 설마 저는 학생이 준호점? 평균에서 사실 새로 들어서 기분이죠. 그좀 크스리. 자, 그래서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을 1학년 때 뭘 했냐면 뭐 이런 거 했거든. 절대값 x, 절대값 x 마이너스 1, 절대값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요거의 그 최소값을 찾아라. 어떻게 하지? 이 안에 0 되는 애들을 기준으로 보면 0, 1, 2, 3, 4, 5, 6, 7, 8, 9, 10이니까 얘가 이제 안에 있는 0 되는 게 홀수 개면은 밑에가 뾰족하게 생기고 그지? 짝수 개면은 평평하게 생겼죠? 유진 네.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 한번 어떻게? 이 얘가 하나짜리는 우리가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아 네. 그럼 이제 두 개짜리는 우리가 그리면 이렇게 네. 나눠서 아. 그리면 되지. 홀수 개면은 뾰족하고 짝수 개면은 평평하잖아. 네. 그럼 이쪽에서는 당연히 0에서 나오고 이쪽에서는 0, 1, 이 사이에 어떤 구간도 이제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중학교 때 중앙값 뭐 이런 거 배울 때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눴을 때 뭐 1, 2, 3의 중앙값은 얘가 이제 되는 거고 1, 2, 3, 3, 뭐 3, 4의 중앙값은 뭐냐 그러면 이게 4개 있을 때 중앙값. 얘네 가운데 2개 더해서 반 나눈 게 중앙값이죠. 그런 것처럼 이 절대값 같은 경우도 절대값 안이 0 되는 걸 쭉 늘어났을 때 중앙값에서 최소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시그마로 이제 표현을 하면 k는 1부터 10까지 뭐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하면 이제 x가 얼마일 때 뭐 최소값 얼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요 안에 이제 0 되는 애들이 0, 1, 2, 3, 4에서 10까지 있으니까 11개지. 그럼 가운데 있는 게 뭐지? 5인가? 여기 5개, 여기 5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x가 5일 때 최소값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중앙값 개념인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이게 절대 편차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편차가 평균과의 차잖아. 근데 평균이 있을 때가 이제 당연히 최소값이 나오지. 그래서 얘는 절대값을 그러니까 편차의 합은 항상 이게 0이니까 모든 자료가 다 똑같이 0이니까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0을 안 되게 만들려고 이렇게 이제 절대값을 씌우면 절대 편차가 되는 거고 제곱을 하면 이제 그 표준 편차의 이제 제곱이 분산이죠. 분산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절대값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4번처럼 제곱으로도 나와. 그럼 A는 뭐냐면 하여튼 XI에서 A를 뺐대. 그지? 그걸 제곱을 하고 확률을 곱했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만약에 XI가 평균이라고 치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식이 이제 결국 의미하는 게 분산이 됩니다. 분산. 이거 최소값이. 그래서 이제 전개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식 의미 정도는 알고 가야지.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얘가 시그마 이제 XI의 제곱 PI 그다음에 EA의 XI PI 그다음에 A 제곱의 PI 뭐 이렇게 이제 될 건데 얘는 제곱해서 확률 곱했으니까 얘는 제곱의 평균이죠. 됐어? 얘는 EA 밖으로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니까 X에다가 PI 곱했으니까 얘는 평균이죠. 얘는 A 제곱에다가 확률의 합은 1이지. 그래서 이렇게 된대. 그럼 2차가 되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이제 분산이니까 A가 평균일 때 최소값 분산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억은 요 전체 값이 0이면 얘도 제곱이고 얘도 분산도 이제 0 이상인 거니까, 그치? 얘도 0 이상이고 얘도 0 이상이니까 그 두 개 더해서 0 되려면 0, 0. 그래서 니은은 얘가 지금 2차는 2차 이렇게 2차니까 요 가운데 선이 지금 평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가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뭐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니은은 거짓이고, 그래서 디귿은 A가 평균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요 형태로 나오나 요 형태로 나오나 똑같다고. 요건 분산 얘기하는 거고 쟤는 절대편차 얘기하는 거니까 두 개가 이제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지? 저기를 하나 그래서 172페이지에 두 번째 거를 하나 볼게. 두 번째 거. 사실은 거기 172에 1번도 성균관대 논술 문제이긴 한데 신을 믿어야 되느냐를 이제 뭐 보이시오. 근데 이거는 수학적으로 뭐 많이 내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 근데 두 번째 거는 되게 유명한 거라 가지고 그 얘도 논술로 나오기도 했고 원래 주제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얘를 이제 문제를 조금 살짝 비슷한데 바꿔볼게. 어떤 그 아프리카에 어떤 부족이 있어. 이 부족은 그 남아 선호 사상을 갖고 있어. 근데 원래 그 못 사는 나라는 남자 넣는 걸 좋아합니다. 이 일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막 일을 시켜야지 되는 거라서 옛날 사람들은 이제 애들을 많이 낳고 지금 조금 낳고 뭐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요게 있어서 근데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집집마다 남자를 낳으면 더 이상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근데 여아를 이렇게 낳으면 남자애를 낳을 때까지 계속 낳을 수 있어. 그 집집마다 남자가 한 명은 있게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남자를 탁 낳게 되면 더 이상 안 낳는데. 그러면 이 부족에서는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 몇십 년이 지나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그러면 막 극한을 보내면 어떨까요? 여자가 훨씬 많을까요? 나중에 아마존이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따져보자 이거지. 그러면 어떤 집은 첫 번째 남자를 낳아가지고 그냥 끝날 수도 있지.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집은 처음에 여자를 낳고 남자를 낳아서 이제 끝날 수도 있죠. 세 번째 집은 뭐 여남 이렇게 해가지고 끝날 수도 있고 이렇게 쭉 반복이 돼 있지. 그러면 얘는 집집마다 남자는 한 명씩 있으니까 남자의 기대값은 당연히 1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여아의 기대값을 구해봅시다. 이 집은 없지. 그럼 이 집은 여자가 한 명인데, 그지? 그럼 여자가 있으려면은 첫 번째 여자를 낳고 두 번째는 남자를 낳아야 되잖아. 그래야지 여자가 한 명만 있는 거지, 그지? 그럼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지? 2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여자 남자 태어날 확률이 반반은 아닙니다. 진짜요? 107대 100입니다. 실제로는. 107? 남자 107명에 여자 100명. 통계적 확률이요? 네. 자연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자연계에서는.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은 어렸을 때 소꿉장난하고 놀고 남자애들은 뛰어놀잖아. 그래서 남자애들이 어렸을 때 더 많이 죽어. 영유아 사망률이 남자애가 더 높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년기가 됐을 때 임원이 맞춰지려면 남자가 좀 더 많이 태어나. 남자 좀 더 많이 태어나야 돼. 여자는 조금 조용하게 놀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어.
어?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그래. 나도 언제지? 고등학교 때 꿈을 꿨거든. 그래서 막푹 잔 게 아니라 살짝 자고 일어나는 그런 꿈이 있잖아. 나는 막 되게 오래 잔 거 같은데 한 30분, 1시간 정도 잔 뭐 그런 딱 일어났는데 꿈에서 자꾸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누나라는 거야. 내가 첫째인데. 그래가지고 일어났는데 너무 막 느낌이 막 쌓여서 다음날 엄마한테 물어봤거든. 어제 꿈에서 이 어떤 그 여자가 나와가지고 자꾸 자기가 나보고 누나란다. 근데 나이가 나보다는 좀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거든. 내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뭐 한 두세 살 정도 많은 나이. 근데 나중에 그 다음날 엄마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내 위에 한 명이 더 있었대.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낳자마자 죽어가지고 그 출생신고랑 이런 거 못하고 죽었다고. 그지? 그 예뻤는데. 자, 그럼 요집은 여자가 2명이죠. 네. 그럼 이 집에서는 이제 여여남 이렇게 여자가 2명이 되려면 여자, 남자.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그 여자와 남자가 이제 태어날 확률이 동일하다고 하자. 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써야 된다고. 실제는 안 동일하니까. 아니면 문제에서 이제 주든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2의 4승분의 1에 3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요거가 이제 기대값이 이제 여하의 기대값이 되는 거야. 네. 그럼 요거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에다가 2분의 1 이렇게 이제 곱하면 얘가 1 곱하기 2의 3승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는 2 곱하기 2의 4승분의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쭉 나갈 거니까 이걸 빼면 얘가 이제 2의 제곱분의 1 요거에서 요거 빼는 거니까 2의 3승분의 1, 2의 4승분의 1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요 구하는 기대값이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 2의 3승분의 1 이렇게 이제 쭉 나갈 거니까 나중에 무한 등비급수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1이 되는 거라서 극한을 가면 요 부족은 여하의 수와 남하의 수의 기대값이 똑같대. 각각의 집마다. 근데 사람이 제일 많이 난 사람이 몇 명이지? 여자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는 사람이 기네스북에 17명이고요. 남자 중에서는 100 몇십 명인데. 그래서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없죠. 막 왜냐면 여기에는 막 여자 100명에 남자 하나 막 이렇게 돼 있는데도 생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뒤에 부분이 없어져서 실제로는 극한값은 이제 여하 대 남하의 비가 1대1인데 실제는 여하의 수가 훨씬 더 많다. 뭐 이렇게 이제 그 결론을 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원칙 문제라면 이런 식으로 그 극한을 한없이 다가간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실제는 안 일어나잖아. 그 논술 문제에서는 실제로 안 일어나는 것도 얘기를 해주셔야 돼. 하나 정도. 그렇지? 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날 수는 없더라고. 내 대학교 때 친구가 8남매인데 얘가 막내거든. 근데 위에 누나가 7명이야. 얘가 남자이고. 이게 좋겠죠? 막내 입장에서는. 그 명절 때 이렇게 한 번 돌면 한 몇백 나와. 몇백. 누나 매형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게 저 그 172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거랑 계산하는 결과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거나 저거나 둘 중에 하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런 개념에서 저 뒤에 하나를 넣어놨는데 이게 모비율을 하나 펴봐라. 모비율 맨 뒤에 있는 걸 보자. 저 이거 두 개가 네? 그래. 네, 이거 봐봤어요. 자, 모비율 맨 뒤에를 봐봐. 여기
16페이지에 27번 보겠습니다. 27번. 26번은 조금 전에 한 거랑 이제 똑같은 거라서 27, 28도 이게 중앙대 논술 문제야. 통계 쪽에서 평균 구하라 뭐 이런 거잖아. 27을 할 수 있으면 28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27을 보시면 자, 생쥐 한 마리가 입구에 서서 1번으로 갈까 2번으로 갈까를 이제 선택하는데 그 선택할 확률이 똑같대.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이래. 근데 1번을 선택하면 1분 걸려서 나가는 거고요. 2번을 선택하면 다시 갔다가 막혀 있으니까 돌아와. 그리고 기억이 리셋돼. 그리고 다시 또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2번 길로 갔을 때는 갔다가 오는데 2분이 걸리고 다시 와서 이제 또 새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랬을 때 이제 전체 그 기대값이 얼마가 될 것이냐. 그럼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할까? 내가 구하는 기대값을 S라고 합시다. 그지? 그러면 1번 길을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이때는 1분이 딱 걸려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2번 길을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인데 그지? 이때는 2분이 추가가 돼. 그지?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그럼 원래 자리에서는 걸리는 시간이 얼마야? S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이 평균이 나와. 처음에 1번 길을 선택할 확률이 2분의 1이고 이때는 시간이 1분이 걸리고 2번 길을 선택할 확률이 2분의 1인데 2번 길을 선택하면 2분이 걸려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거기서부터 걸리는 시간은 다시 S분이 되는 거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러면 그 옆에 28번을 해봐. 이제 27이 간단한 거고 28이 3개 있으니까 똑같아 방법은. 그래서 27이 스몰 1번이고 28이 스몰 2번이었어. 근데 작년도 놓고 보면 사실 통계가 제일 쉬운 단원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이상한 걸 좀 갖고 와가지고 애들이 작년에도 똑같은 범위에서는 통계가 제일 어려웠다고 했거든. 공간도형이 제일 쉽대. 적분은 계산하시면 되고 어차피. 승혜 정신 차려 이제. 자, 그럼 28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1번 길로 들어가면 3분이 걸리고 해서 치즈를 먹는데 그 다음에 2번 길로 들어가면 다시 4분 걸린 다음에 입구로 오는 거고 3번 길로 들어가면 5분 걸린 다음에 입구로 나온 거고 그지? 자, 그럼 얘는 내가 구하는 시간을 S라고 이렇게 잡으면 1번 길을 선택하면 몇 분이야? 3분이 걸리고 2번 길을 선택하면 4분이 걸리고 다시 원래대로 자리에 돌아오니까 S분이 걸리고 3번 길을 선택하면 그죠? 5분이 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니까 S분이 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평균 시간이 나와요. 네, 이쪽에서는 뭐 이렇게 그 몇 곱수 계산하는 거랑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 문제들이 종종 있어. 그 이형분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몇 곱수 계산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몇 곱수 계산을 해볼까? 자,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수렴하죠? 수렴값이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럼 이제 얘네 둘은 항등식이니까 양변 미분해도 괜찮지?
미분하면 여기는 미분하면 뭐지? 1-x의 제곱이고 미분하고 놔두고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네. 됐나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x에다가 뭐 2분의 1 이런 거 이렇게 넣으시면 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 3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 뭐 4 곱하기 2의 3분분의 1 뭐 이제 이런 식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2분의 1 넣으면 뭐야? 4? 그러니까 요렇게 뭐 요거 이용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뭐 답내고 뭐 이렇게도 세트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적분이 들어가니까. 아니면 그럼 이제 요거 양변 적분하면 어떻게 되지? 적분해봐. 그럼 n번째까지만 해야 되는데 에이씨. 그러면 얘가 2분의 x제곱이고 3분의 x 세제곱이고 이렇게 쭉 가서 n번째까지만 하자. n번째 하면 그냥 다 했다고 할까? 그럼 상수가 낀 게 있어서 한쪽에만 붙이면 되나? 그럼 얘 적분하면 뭐지? 1-x분의 x를 적분하면 뭡니까? 얘가 이제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요거가 마이너스 ln 1-x 되는 거고, 그치?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이렇게 붙이면 되나요? 그럼 x가 0과 1 사이였으니까 대충 c를 결정할 수 있고, 그러면 저기에다가 x에다가 뭐 아무거나 넣으면은 적분식이 되겠네. 일단 뭐 이렇게 하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미분하셔도 되고 적분하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173에서는 저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 사이 관계 요거 있잖아. 이걸 증명하라고 낼 수가 있어. 나머지는 다 계산하고 뭐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뻔하잖아. 전류도 계산하고 표준화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의외로 이런 게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그 독립이면 이제 뭐 확률 변수가 이제 이렇게 뭐 x랑 y랑 이렇게 있는데 얘네 서로가 이제 두 개가 독립이야. 그럼 성립하는 게 자 평균은 얘는 독립이든 아니든 무조건 성립합니다. 따로따로 한 거랑 얘는 이제 x, y가 독립이어도 되고 종속이어도 서로 이제 됩니다. 종속이라는 얘기는 뭐 y가 뭐 2x 더하기 3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도 똑같다 뭐 이런 얘기거든. 근데 이제 그 독립이면 얘도 성립을 한대. 얘도 성립을 한대. 요 부분 때문에 이제 독립을 정리를 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성립함을 보여라. 이제 나오면 이제 요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번이고 2번이라고 하면. 그러면 얘는 이제 거기 보시면 뭐지? 이제 x를 확률 변수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x1부터 xn까지. 그다음에 y도 y1부터 yn까지 이제 확률 변수가 쭉 있을 거지. 그래서 이제 x 더하기 y를 하면 이 두 개를 막 이렇게 더할 거잖아. 그럼 x1 더하기 y1 뭐 x1 더하기 y2부터 쭉 해가지고 xn 더하기 ym까지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러면 얘 평균은 이제 이 평균은 이걸 다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그럼 이제 얘를 다 더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볼게. 그럼 얘는 이제 x1, x2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되고, 얘는 y1, y2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x 더하기 y를 이렇게 한 게, 아이고, x1, y1, 뭐 x1, y2, x1, y3 이렇게 쭉 쓰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렇게까지 나올 건데 그럼 이제 요거 평균은 뭐 n이라고 하고 요거 평균은 뭐 n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 아이씨 n1 n2 이 평균이야. 그러면 이제 얘 평균이 나중에 이렇게 두 개 나온다 뭐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 평균을 구하려면 이거 다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누잖아. 그럼 이제 개수가 일단 몇 개예요? 이쪽에 몇 개지? x1을 기준으로 보면 m개지 m개. x2를 기준으로도 m개지. x3를 기준으로 m개고 xn을 기준으로도 m개지. 그러니까 전체 개수는 nm개가 되겠네. 그지? 그럼 이제 나중에 이걸 이제 다 더한 거를 이걸로 이제 나눠주면 평균이 된대. 자, 그럼 얘를 다 더해보자. 다 더하면 얘는 x1으로 x1이 몇 개 있는 거지? m개 있죠. 그죠? x1이 m개 있고 x2도 m개 있고 x3도 m개 있고 xn도 m개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y1은 몇 개 있죠? n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y1이 이만큼 있고 y2가 이만큼 있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결국 요 위에 다 더한 게 m의 시그마 x i에다가 n의 시그마 yi 뭐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요거 약분되고 얘가 평균이죠. 요게 그래서 m1이고 이렇게 하시면 요거 약분하고 요게 평균이죠. 그래서 이제 m2라서 뭐 기억은 늘 성립한다. 이게 한 번은 증명을 해봐야 돼. 이게 나오면은 그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아. 그래서 얘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얘가 필요하거든요. 독립이면 얘도 성립한다. 그러니까 얘를 증명을 하고 나서 얘를 증명을 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쭉 쓰면 할 수 있지. 이렇게 똑같이 얘가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두 개 곱한 거는 이제 쫙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동일하게 돼서 그 두 번째 것도 똑같이 이제 보여줄 수 있어. 합을 먼저 하면 곱도 할 수 있다고. 됐나요? 그럼 이제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분산을 이제 증명을 이제 요걸 보여주면 요게 그 다음에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분산이 우리가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분산의 말뜻이 그지? 그럼 얘가 결국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 됩니다. 그럼 이제 x 플러스 y에서 요거에서 그 얘 평균 하고 얘 평균 이게 편차야. 편차. 그치? 편차 제곱의 기대값을 이렇게 구하시면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편차 제곱의 기대값. 그럼 이 안에 있는 거는 이제 뭐지? 제곱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할까? 그러면 이제 얘가 x 빼기 m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y 빼기 m2의 제곱이고 2배의 x 빼기 m1 y 빼기 m2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하시면 이렇게 되는가요? 그럼 이게 뭐지? 제곱이지? 이게 확률 변수에서 x의 평균을 뺀 거 제곱한 거잖아요. 여기가 편차잖아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 부분까지가 vx 그지? 여기는 vy고 이제 여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우리가 평균은 곱한 건 곱하고 더한 건 더하고 뭐 이럴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이렇게 나눠놔도 되죠. 우리가 지금 요걸 증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요 증명을 꼭 먼저 하고 요거를 해야 돼. 뭐 요거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잖아. 그럼 여기는 두 개가 똑같으니까 0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으니까 0이고. 됐어? 그래서 이게 이제 0이니까 이렇게까지만 나와서 독립이어야지 이게 성립해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요 증명은 하나 낼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도 그 부분이 중요한 거야. 그 통계에서 그 문제풀이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증명이 몇 개 없어. 그래서 한두 개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요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사는 대부분 확률분법표 만드는 거라서 이쪽에서는 지금 뭐 하나 해볼래? 14번 하나 해보시고요. 20번 하나 해보시고 두 개만 한번 해봐. 그러니까 14, 20이 그나마 조금 까다로운 문제라고. 아니 14는 별로 막 까다로운 건 아닌데 20번 때문에 통계는 문제가 어려운 걸 찾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시험 대비라서 뭐 나올 만한 것만 뽑아서 되는데 요런 애들 더워서 그런가? 에어컨을 킬까? 니네 그거는 그러면 저거 대충 뭐 나왔니? 시험 문제가 적분 뭐 나왔니? 기한은 뭐 나왔니? 그건 냈냐고 했으니까 그 두 개나 냈어.
이거는 그냥 공도 푸는 문제만 나와. 정사용 뭐 이면각 이런 거막 조금 복잡한 그런 같은 적분은 정한식이고 올라온 거야. 그거 n승하고 n파이 섞여가지고 나와서 사인 n스 코사인 nx 사인 mx 코사인 mx 사인 n승 x 곱하기 코사인 nx 아 사인 n승의 x 곱하기 코사인 x 네, 0에서 2까지 적어주세요. 왜 2가 안 나오면 왜 2를 싫어하지? 상악한 거 같지? 그거 한 개 나왔다? 네, 적어주세요. 기말식은 하나 어머니 1번은 부정적분 개선하는 거였고 3번은 그 학습지 맨 마지막에 사인 x 이렇게 그려가지고 수능의 문제 있잖아. 그래 내가 그거 나온다고 했잖아. 그거 그거 나왔고 fx로 전환해가지고 어. 0에서 그냥 1까지 x 접근한 게 얼마나 그냥 그래프도 그리라고 시키고 그리고 그거 나왔고 4번 문제는 주기성이라서 주기성 그러니까 그 수능형 문제는 맨 뒤에 마지막 문제 그거 나라도 딱 내고 싶은 거라서 딱 그거 낼 거야. 수능 맞았니? 고개를 왜 숙이는 거야? 지용 그 문제를 맞았니? 이렇게 쌓인 그 역함수 접근하는 거. 교재 맨 마지막. 그래서 그거 전주에 풀어주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싸우는 놈들이 안 와가지고 기말도 기대해서 낸다고 하면 몇 개 잘 뽑아보면 되겠네 그냥. 우리가 분산 구하는 건데 x는 뭐 주사위랑 똑같은 거니까 그지? vx는 이거는 뭐 계산을 하셔야죠. 이게 4분의 얼마였는데 그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시면 이 외워놨었는데 지금 뭐 평균은 일단 3.5잖아. 주사위는 그럼 제곱의 평균 하면은 6분의 그지? 제곱을 하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쭉 가서 6의 제곱까지니까 얘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니까 6분의 91 그지? 그래서 4분의 6분의니까 12분의 91 곱하기 3에서 91 곱하기 2에서 49 곱하기 3을 이렇게 빼면 147 182 그럼 얼마지? 12분의 35구나. Vx가 12분의 35죠? VY도 구하고 VC도 구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만 구해놓고 나머지는 식 정리하는 거야.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A가 1, 2, 3, 4, 5, 6이면 B는 6, 7, 8, 9, 10이니까 그 VY가 여기서 이 Y가 X에다가 5를 이렇게 더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VX 더하기 5인데 분산은 곱한 것만
사용하는 거니까 얘 vy는 vx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계산을 3번씩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vz는 Z가 이제 4, 8, 12, 16, 24니까 그 A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 그러면 4를 곱한 거죠? A에다가. 그래서 Z가 4X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V 4X랑 똑같으니까 분사는 곱한 건 제곱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VX, VX, 16VX 그러니까 18VX를 구하여라. 이 문제랑 똑같은 거야. 왜 이렇게 계산이 많아 그러지 말고 계산은 한 번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 개 있으면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서 나머지도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뭐 개수가 달라지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대부분 이런 문제는 개수가 비슷하게 나와. 이사는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확률분포표 만들면 돼. 자, 20번은 사실 원래 내신 문제예요. 내신 문제.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8번, 몇 번, 몇 회. 원래 이거는 이항분포긴 한데 n번째 시행에서 나온 3개 곱한 게 홀수면 0이라고 하고 짝수면 1이라고 하자. 그래서 확률변수 x를 이걸 다 더한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요 x는 8번 한 걸 더한 거죠. 20번. 그럼 얘는 첫 번째에서 나온 거, 두 번째에서 나온 거, 세 번째에서 나온 거 해서 8번째에서 나온 거까지 얘네들이 이제 합이 되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네들 각각은 독립이지, 독립. 주사위 던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평균을 구하려면은 요거 하나하나 평균 다 구해서 더해도 돼. 근데 얘나 어차피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이렇게 딱 해보시면 된다고. 아까 했던 그 증명. 그래서 아까 했던 증명이 뭐 21번 이렇게 나오면 그 밑에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른 문제가 겹쳐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가 이런 형태의 문제가 하나 나왔었거든.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를 해봤어. 그러면 곱이 홀수던가 아니던가 이렇게 1 나오든가 0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1이 나올 3개의 곱이 홀수가 되려면 홀 이렇게 나와야 되나? 그죠? 그러니까 8분의 1이죠. 8분의 1이면 0이고 나머지 이제 확률의 합은 1이니까 8분의 7이면 1이고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짜리 이 평균을 구하면 8분의 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분산을 찾으려고 이 하나짜리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제곱하고 곱할 거니까 이제 1의 제곱 곱하기 8분의 7, 0의 제곱 곱하기 8분의 1 하면 이제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짜리 이렇게 분산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이렇게 이제 빼면 되는 거니까 8분의 7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결국 이제 PQ 이렇게 되는 거야. 모비율이 나중에 이항분포랑 똑같아. 이항분포는 n번 했는데 P가 되는 거고 모비율은 전체를 1로 봤을 때 PQ가 이제 되는 거라서 같은 개념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VX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이런 게 64분의 7이 얘도 64분의 7, 얘도 64분의 7, 얘도 64분의 7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증명을 꼭 넣을 거라고. 그러면 64분의 7이 8개 있는 거라서 8분의 7이 이제 전체 분산이 되는 거고 전체 평균은 7이 되는 거잖아, 그치? 8분의 7짜리를 8개 이제 더하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분산이 우리가 8분의 7이 결국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되는 거니까 이 제곱의 평균이 8분의 7에다가 40% 이렇게 더하는 게 되는 거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요. 8x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8, 2의 x 제곱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다 이제 8 곱하시면 답이 되겠지. 이게 통계가 생각보다 그 아마 평균이 그렇게까지 막 높지는 않을 거고 적분보다는 아주 그 기하 공도보다는 조금 비슷할 수도 있고 그 조금 높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하여튼 통계 같은 경우는 점수를 많이 벌어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요런 형태로 요게 이제 요런 것들이 대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엮어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항분포 같은 경우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 이제 이항분포는 시행 횟수 사건이 한 번 일어날 확률 이렇게 2개 있으면은 왜 2개를 알려주는 거야? 얘는 아직 이산이라서 확률 분포표를 만들 거거든. 네? 여기가 이제 확률 변수고 여기가 확률이 이렇게 될 건데, 그죠? 이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에서는 확률 변수가 이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확률 변수잖아요, 그죠? 몇 번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n 번을 이제 우리가 요 위에를 채우려면 사건이 한 번도 안 일어나고 한 번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나고 R번 일어나고 쭉 해서 요 맨 마지막을 채워야 되는데 이게 뭐 100번을 했으면 0번부터 100번까지가 나오는 거니까 요걸 알려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야 요 윗줄을 쭉 채울 수 있고 그럼 이제 이쪽에서는 n번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사건이 일어나는 게 R번 일어났고 그럼 안 일어나는 게 n-R번 일어났으니까 내가 이제 경우의 수를 곱하면 이렇게 돼서 이항분포에서 확률은 독립시행의 정리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 줄은 아까 요것만 알려주면 다 채웠고 밑에 줄은 요거 알려줬고 요건 내가 넣어서 찾을 거고 하니까 얘를 알거나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밑에 줄도 다 채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P를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위에 줄 채우려고 N을 알려줘야 되고 밑에 줄 채우려고 P를 알려주면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는 있다는 얘기지. 확인을 해서. 실제 만들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를 이렇게 만들면 이항분포에서 이제 우리가 평균이 NP고 분산이 이제 NPQ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평균이 왜 NP고 분산이 NPQ냐 뭐 요거 이제 그 증명을 하는 게 서울대 면접 문제이기도 했어. 요 두 개가. 근데 이제 우리가 1학년 때는 니네가 뭐 했더라? 그지? 뭐 1 곱하기 기억이 안 난다. NC 2 곱하기 NC 3 곱하기 NC3 쭉 해서 N 곱하기 NCN 이게 N 곱하기 2의 N-1승이다. 이제 이항 정리해서 요거 증명 나왔었잖아. 네. 그 미분이랑 뭐 이거 쓰지 말고 해라 뭐 이러면서 네. 그지? 기억나?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항분포에서 어차피 이게 비슷하게 나오는 거라서 여기서 이제 평균을 구하면 이제 평균 식이 어떻게 되는 거지? 시그마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이렇게 곱하면 이게 이제 평균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왜 NP가 되는지만 보여주면 되잖아. 그 과정이 지금 이 과정이랑 똑같은 과정이지. 근데 1학년 때는 얘가 이제 미분을 쓰지 말고 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미분을 이제 해서 해도 되잖아. 그래야지 이게 미분을 해야 그 분산까지 쭉 연결돼 가지고 증명할 때가 편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시면 얘는 이렇게 이제 P 더하기 QT로 해야 되나 Q 더하기 PT로 해야 되나 P 더하기 Q는 1. 이 n승을 이제 전개를 하면요
뭐지? NC 제로 Q만 N개, NC 1 얘가 한 개, Q가 N-1개, NC 2 얘가 두 개, Q가 N-2개, 뭐 이렇게 해서 쭉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에다가 T에다가 1 넣은 게 우리 그 NC0부터 NCN까지가 뭐 2의 N P 더하기 Q는 1이니까 뭐 1이다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거고. 그럼 이거 양변 미분하시면 N 앞으로 나가고 Q 더하기 PT의 N-1승이고 안에 거 미분해서 빼면 P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쪽은 마찬가지로 T로 미분하면 NC1 PQ의 N-1승 2 NC2 P 제곱의 Q의 N-2승의 T 뭐 이렇게 쭉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의 양변에다가 T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NP가 되는 거고, 이쪽은 NC1의 PQ의 N-1승 2 곱하기 NC2의 P 제곱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결국 뭐 R이 0일 때는 어차피 0을 곱하면 똑같으니까 요거랑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지. NC R의 P의 R승 Q의 N-R승. 그럼 얘가 평균이니까 이항구에서 평균이 NP다. 뭐 이렇게 했어? 그럼 분산을 구하려면 제곱의 평균을 해야 되지.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미분해. 한 번 더 미분하면 여기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뭐 N-1의 Q 더하기 PT의 N-2승이고 그 다음에 P가 하나 더 나올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2 NC2의 P의 제곱 Q의 N-2승, 아까는 그 다음 거는 뭐였지? 3T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는 3 곱하기 2의 NC 3의 P 세제곱 Q의 N-2승의 T 뭐 이렇게 또 똑같이 나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의 양변에다가 T에다가 1을 또 똑같이 넣으면 N-1 P 제곱이 예? 그럼 여기는 뭐 어차피 이제 시그마로 이렇게 표현하면 RNC R에 얘는 3 곱하기 2인데? 그 다음에는 뭐지? 4 곱하기 3이지. 그 다음에는 5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1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NC R에 P의 R승 Q의 N-R승인데 0 집어넣으면 0일 땐 0이고 1 집어넣어도 0이잖아, 그지?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에 NC의 요거 나오고, 그지?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에 NC 3의 요거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죠? 0 넣으면은 0이고 1 넣으면은 0이고 2 넣으면은 요거 나오다는 거지. 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R제곱 빼기 R제곱 곱하기 요 놈이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R 곱하기 요 놈이 평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여기는 N제곱 N-1의 P 제곱이 되는 건데, 요게 NP라고 앞에서 증명을 했잖아. 그러니까 요건 항상 딸린 문제로 나와. 그래서 같이 해야 돼. 요게 NP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NP로 이렇게 묶으면 이건 N-1의 P고 얘는 얼마면 되는 거니? 이게 NP니까 1인가? 맞나요? 이게 제곱의 평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분산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정리를 하면 NP로 이렇게 묶으면
여기는 n-1의 p 더하기 1이고 여기는 이제 np가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np 플러스 np 없어지고 얘가 np의 1-p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npq가 되는 거죠. 아 요건 꼭 끝까지 해보셔야 돼. 만약에 나오면 항상 1번, 2번으로 연결돼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요게 정석에도 있는 거라서 제일 편한 증명이야. 이렇게 했어.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면은 이게 이항문포에서 10도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아까 독립인 증명하고 그 밑에 딸린 문제 요거 이항문포 증명하고 또 다른 문제 뭐 요런 식으로 통계에서 그냥 처음에는 단순 계산하는 거 배웠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봐. 그래서 이제 22, 23, 24가 뭐 그거 이제 그 수원으로 증명을 한 건데 이제 미분하고 이런 걸 다 배워서 그냥 미분으로 증명을 하시면 두 개가 이제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유형 5에서 저 30번을 이제 하나 보면 그래서 이제 얘가 1, 2번을 이렇게 증명을 하고 30번처럼 이제 살짝 다른 문제를 이렇게 섞으면 2, 3에서 내릴 거는 뭐 기본 문제 하나랑 아까 그거 증명하는 거랑 지금 요거랑 3개밖에 없어. 나올 만한 게. 자, 그래서 30번은 A가 1회 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N회 독립 시행에서 라고 했으니까 이항문포구나. 확률은 독립 시행의 정리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횟수 이제 이항문포에서는 확률 변수가 횟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평균이 80이고 분산이 64다. 그러면 이항문포니까 얘가 NP가 80이고 NP가 64인데 얘가 80이니까 Q가 8로 나누면 얼마고 16으로 나눌 수 있나? 16으로 나누면 5분의 4니까 T가 5분의 1이고 N이 400.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N하고 P하고 두 개 구했대.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R은 0부터 N까지 5의 R승 PX는 R. 그지? 그럼 이제 5의 R승이고요. 여기다 이제 확률이 이항문포에서 확률은 독립시행의 정리니까 400CR에 5분의 1의 R승 5분의 4에 400 마이너스 R승 요거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됐어? 근데 우리가 그 전까지는 대부분 여기가 다항함수였잖아. 뭐 R 대곱 뭐 이런 거. 근데 여기가 지수함수일 때는 R 곱하기 확률 이렇게 하면은 평균이고 R 제곱 곱하기 확률하면 제곱의 평균이고 R 세제곱 곱하기 확률하면 세제곱의 평균이고 뭐 그래. 근데 여기서는 이게 지수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얘랑 밑이 그러니까 뭐 밑이 아니라 지수가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로 합치면 시그마 400CR에 1의 R승이고요. 5분의 4에 400 빼기 R승 뭐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1을 R개 뽑고 5분의 4를 400 마이너스 R개를 뽑은 거네,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항 정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원래 뭐의 전개식이냐라고 하면 1 더하기 5분의 4의 400승의 전개식이다. 이걸 전개를 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분의 9의 400승 뭐 해가지고 요런 패턴이 딱 나올 수 있어. 나머지는 이제 조금 수능 쪽에 가까워서 그래서 그 중에서 저기 40번 하고 42번 40번 42번 어차피 그 추정에서 한 문제 나오고 정규문법도 한 문제 나오고 나머지는 이산인데 이산은 지금 설명한 거에서
한 개만 나와도 됩니다. 생각보다 시간도 걸려. 그러니까 꼭 한 번씩 해놓고 따로 정리해놔. 그리고 시험 전날 좀 보고. 맞아. 니네 이번 평균이 얼마니? 학교 수학 40? 생각보다 높네? 한편 선생님 낸다고 다 얘기하고 내는데 왜 40이야? 근데 대과형 3학년은 학교에서 EBS 수능강 3단계 문제만 쭉 모아가지고 70%를 냈는데도 그러면 평균이 얼마 나와야 되는 거야? 거기서 내겠다 하고 거기서 70%를 냈네. 그러면 70점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네. 근데 평균이 40이지 걔는. 근데 좀 치운 것 같아. 아 추워? 추우니까 안 졸리고 좋은데.